안녕하세요. 공짜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꼰대가 젊은 사람을 착취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그때 대학원에 처음 딱 들어가고 나서 그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업 강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좀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제안서도 올리고 약간 그런 쪽 일을 하다가 나도 강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34살 때 대학원에 딱 입학하고 나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현재 뭐 조그맣게 뭐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대학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명함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진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영업을 할 때도 같이 다니고 그럴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주신 거고 그거를 제가 받았다가 여름방학 정도 해갖고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번 강의를 하시는 걸 따라갔어요. 일종의 그냥 보조 강사?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강사님들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옆에서 새끼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제가 잠깐 했었죠. 그렇게 그 선배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가끔씩 이제 보조 강사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랑 계약을 하자. 3년짜리 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강의를 잘 하건 어쩌건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이 지역 사회에서의 인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학교든 어디든 강의를 뚫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랑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영업도 같이 좀 도와주고 어떤 보조 강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의도 연결해 줄 테니까 3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면 여기에 있는 자신의 인맥이 다 제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3년짜리 계약을 쓰자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청사진을 쫙 이렇게 펼쳐주니까 3년만 이분 밑에서 좀 쫓아다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인맥 확 쌓고 내가 한번 내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3년은 너무 긴 거예요. 1년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그때 34살인데 3년이면 3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3년은 진짜 엄청 큰 거라니까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제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엄청 욕하고 막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압적인 관계였죠. 애초부터 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압적인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나오면서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욕 먹었고 그동안 내가 계속 일해줬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고 이제 내가 계약서 안 썼다고 욕하고 이렇게 쫓아내더라고요. 일단 그분이랑 계약을 안 한 건 정말 너무나 잘한 거고요. 왜 잘한 거냐? 제가 그분을 3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제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 뭐 거의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받았을걸요. 왜냐면 보조 강사 그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 어디 영업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뭐 저의 어떤 다른 플랜을 세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 34살 때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다가 뭐 다시 또 퇴사하고 스타트업을 했다가 다시 또 유튜브까지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거쳐지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쫓아다니지 않고 제가 그냥 제 갈 길을 간 게 훨씬 옳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꼰대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젊은 사람을 잘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착취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솔직히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뭐 꼰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꼰대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느냐. 바로 약속을 해서 착취를 해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신뢰 사회인가요? 우리나라 사기 범죄는 그냥 범죄 축에도 안 끼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씩 갖고 도망가도 몇 년 살고 그냥 황제노역하고 끝났잖아요. 뭐 내가 빵을 직접 훔친 건 굉장히 큰 범죄인데 몇십억, 몇 천억 막 이렇게 훔쳐간 거는 그거는 뭐 큰 범죄로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 웃긴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고실내 사회예요. 그 사람이 한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꼰대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확실한 현재에 대한 그런 시간과 노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미래의 시점이 됐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거의 안 지키겠죠. 그 상태가 벌어졌을 때 뭐,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을 탓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면 뭐 다른 다른 희생자를 찾겠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진짜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용하기 딱 좋은 재료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만 하면 진짜 막 뼈고 살이고 다 녹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그 약속 하나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야. 난 너한테 기회를 준 거 아니야. 나 돈 안 받고 이랬는데 난 너한테 기회를 준 거 아니야. 네가 그거를 못 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약속이라는 걸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그거를 가져가는 그런 대표적인 게 다단계잖아요, 여러분. 다단계가 그런 거잖아요. 약속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는 거죠. 보험 같은 건 안 그럴까요? 그런 약속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시스템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나이랑 이렇게 연관짓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젊은 분들에게 아직 대학생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 아닌 팁, 인생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비난하고 있는 그 꼰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면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밥 한 끼 더 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길을 찾아갈 때 그냥 그렇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딱 놔주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화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녹화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말만 이렇게 컷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대1로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 거의 뭐 화낼 이유가 없죠. 예.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상담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고마운 거죠. 고마우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저를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때 뭐 한자를 주겠다. 성공하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 밥이라도 한 끼 사라고.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컨설팅을 해드렸죠. 그리고 뭐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구독자는 저한테 빚을 진 거죠. 그쵸? 그 빚을 졌는데 저한테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갚을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 말은. 저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죠.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부채감을 덜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본인은 더 이상 저한테 빚을 진 게 아닌 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냥 자신의 어떤 부채감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뒤통수를 때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냥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건 좀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잊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면 돼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도와주면 돼요. 왜?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꼰대는 약속으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